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생의 소중한 선물인 또 한 해의 첫날을 맞아 그 의미를 새기는 시 몇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설노래죠. 설날에는 설빔이라 하여 가족들이 모두 새 옷을 장만해 입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은 까치 저고리라 하여 색동 저고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음양 오행설에 따라 액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 오방색을 이어 붙인 옷인데, 바느질을 하고 남은 여러 색의 비단 조각을 모아 만든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가 담긴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래에 나오는 까치는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친근하게 지내온 새이죠. 그래서 까치 설날, 까치 저고리라는 말이 무척 즐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까치 설날의 까치는 까치 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까치 설날은 설 하루 전날인 작은 설을 뜻하는데, 작은이란 의미를 가진 순우리말 아치가 뜻은 사라지고 의미 비슷한 까치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설 하루 전날인 섣달 금음에는 섣달 금음에 자면은 눈썹이 샌다고 하여 눈썹에 밀가루를 바르는 장난을 치고는 했죠. 설 준비로 바쁜 시간이기도 하고, 오늘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자지 말고 새해 첫날의 기운을 받으라는 의미가 담긴 우리의 좋은 풍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를 벽에 걸며 복을 빌었죠. 또 몸에 야광빛이 나는 귀신이 신발을 가져가기 때문에 신발을 방 안에 숨겨놓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50년 뒤에는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추억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100여 년 전 설의 풍습은 어땠을까요? 조선 후기 헌종 때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약유가 지은 농가 원령가 정월령의 설 풍경이 나옵니다. 새해에 세배하면 인정 많은 풍속이 새의복 차려입고 친척 이웃으로 찾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삼삼오오 다닐 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옷차림이 화려하다. 사내아이 연날리기 여자아이 늘뛰기요. 윤노라 내기하기 소년들 놀이로다. 사당에 세배하니 떡국에 술 가일이구나. 움파와 미나리를 무싸게 곁들이면 보기에 싱싱하여 오신채가 부려우랴. 보름날 먹는 약밥 신라때 풍속이라. 묵은 산채 쌀마내니 고기 맛에 비길소냐. 기발키는 약술이며 부스럼 삭히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햇불 놓기. 내려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정월령의 끝부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설 풍습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와삭버석은 새로 만든 옷이 스칠 때 나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죠. 움파는 겨울에 움에 묻어서 노랗게 된 파를 말하고, 기발키는 약술은 정월 보름날 아침에 기가 밝아지라고 마시는 술을 말합니다. 부스럼 삭는 생밤은 대보름날 밤에 밤, 호두, 잣 등을 깨물면 그의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에 따른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새해 읽으면 좋은 시 그 첫 번째 작품은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입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이 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이 시는 1969년 간행한 시인의 시집 성탄제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품고 모든 이웃들을 너그럽고 따뜻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시인은 200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에서도 만날 수 있듯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삶에 대한 태도가 무척 밝고 따뜻하고 겸허하고 긍정적입니다.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춥고 힘들다 해도 흰눈을 뚫고 파란 마늘싹이 솟아오르듯이 얼음장 밑에서 봄이 영롱한 눈망울을 터뜨리듯이 그런 믿음과 지혜로 오늘을 이겨내고 내일을 희망차게 맞아야 하겠습니다.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성장의 기쁨과 반가움을 더욱 감각적으로 맛보게 하는데요. 험난하고 각박한 세상을 슬기로 견뎌내는 여유로움과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려는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 태도를 갖게 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좋은 시입니다. 설날엔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덕담을 청해 듣죠. 말이 시가 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의 주술성으로 새해 인사의 덕담은 우리의 오래된 풍습인데요. 세배를 할 때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하는 것은 명령조이니 좋지 않다고 하네요. 대신 꼭 말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제가 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는 식으로 완곡하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배를 할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세배 후에 어른께서 덕담을 해주시면 경청을 한 뒤 그에 맞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은 인사 표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남이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이 덕담이지만 그러나 덕담은 조심해서 가려 해야 합니다. 좋은 덕담은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듣기 싫은 덕담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니까요. 어른에게 노후 준비는 잘 되어 가세요 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듯이 아이들에게 취업을 했니? 결혼은 안 하니? 미래 계획은 뭐야? 하는 류의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듣는 덕담 같은 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령 선생의 소원시인데요. 이 시를 읽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민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소원시 이어령.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귀를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날개 하소서. 지쳐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잊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는 운항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의를 이끌어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아직까지 건강파티브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